경제의 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박수홍 씨 친형 그동안 이런저런 뭐 논란, 의혹이 나왔어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어제 한 연예 매체하고 처음 얘기를 입을 열었어요. 네,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박진홍 씨입니다. 이 박수홍 씨의 친형인데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하지만 횡령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동생의 말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자신도 박수홍 씨를 돕고 박수홍 씨도 자신을 돕고 했는데 이 동생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박수홍 씨 측은 이 입장에 대해서 그 말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친형의 이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박수홍 씨의 재산 네. 수홍이 혼자 한 거 아니다. 나도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수홍 씨 이 관련 얘기는 처음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관련된 법인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박수홍 씨하고 그 친형 부부하고 같이 이제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친형 단독으로 돼 있는데 이 두 법인이 전부 박수홍 씨의 출연료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박수홍 씨의 처음 주장 내용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박수홍 씨에게 돈이 다 와야 되는데 실제로 제대로 돈이 많이 온 게 아니고 나머지 대부분을 다 친형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친형이 사실상 횡령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 제기였는데 박수홍의 집까지 가서 문을 두들겼다. 망치까지 들고 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인터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뭐 이렇게 찾아가기도 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추정되고 박수홍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해서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사기당하기 쉬운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고 이렇게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군가의 집안 문제를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참 방금 홍 기자도 얘기했지만 참 어렵단 말이죠. 교수님 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의 입장에서는 뭐 동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에 걸려들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동생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홍 씨가 아버지가 가는 것을 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박수홍 씨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님이나 뭐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때는 3배로 튀기고 도움을 받을 때는 3분의 1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느끼는 어떤 정서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돌에다 새기고 내가 남에게 베푸면은 모래에다 새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상당히 좋은데 통상 이거 반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사실 형제가 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요. 서로가 좋은 면, 서운한 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이 이제 가족이 이제 헤쳐나가는 방법이죠. 교수님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진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박수홍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가리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이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박수홍 씨와 관련한 친형의 인터뷰 내용이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인 자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법인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인지 흘러나가서 양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친형에게 많이 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걸 박수홍 씨에게 말하지 않고 친형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유용을 했다면 그건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친형의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면 그 경우에는 횡령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양 당사자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법인의 자금의 흐름이나 일단 어쨌건 박수홍 씨의 출연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인이라면 박수홍 씨에게 많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박수홍 씨와 친형은 또 어떤 계약을 했는지 계약 관계나 그리고 또 하나 법인 친형만 가지고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은 박수홍 씨가 몰랐다고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 진위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일 거고요. 안타깝지만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